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어플 가장 편한 건 끼리분들 또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시가 곧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거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어가 또 온다고 합니다. 나상을 또 노려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빛날 수 있는 이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6월도 끝났고 2분기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7월 1일이겠죠. 기리분들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남은 한 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목표 중 하나가 주식이라면 저 기리씨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시간 진짜 빠릅니다. 이제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전주 폭탄 돌리기 성행 과열 경고. 자, 주식시장에서 일명 묻지마식 주가 급등이 일어나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저렴해 쉽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동전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련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땡땡이라는 주식은 거래 제한선인 30%까지 올라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평균 대비 5,555.22% 숫자도 이쁘네요. 이 정도의 규모를 보이며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왜 올랐냐? 보통 종토방에 가면은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먼저 이낙연 테마주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대선주가 조금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왜 오른지 이유도 모르고 한 1, 2% 오르는 거는 그냥 수급상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이유가 확실하지도 않는데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누군가의 힘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 주식을 다시 하한가로 꽂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로 인해서 폭탄 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주가가 낮은 동전주 위주로 이유 없는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다른 주식도 392원이었으나 현재 178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전주에 대한 이유 없는 투자와 폭탄 돌리기가 성행되고 있는데, 국내의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게임스탑 이후 이와 같은 일확천금을 찾는 개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저 기리시 만약에 이 기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모든 동전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좋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동전주네, 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들의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증권의 만족도 1위 바로 NH투자증권 나무죠, 나무. 그리고 2, 3위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저 길이 또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증권사 추천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항상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권앱 서비스 상위 6개 업체 중 NH투자증권 나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어떤 기업을 비교했나 그걸 봤더니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마지막으로 한투,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지난번에 제가 한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다른 분이 한국투자증권이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으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을 말할 때는 끝까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개를 비교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1등이 NH투자증권, 그리고 2등이 삼성증권, 3등이 키움, 4등이 미래에셋, 5등이 KB, 마지막으로 한투가 가장 낮았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은 어떤 증권을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거를 만족하시나요? 저 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 놀랍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1등을 꼽으라면 당연히 NH투자증권 나무가 가장 편하고 깔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두 번째를 꼽자면은 삼성증권이랑 KB증권을 저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셋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마다 당연히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종합만족도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NH투자증권이 1위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리분들 중에서 이제 다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NH투자증권 나무를 추천드릴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올레드 사상 최고 매출 찍었다. 삼성 디스플레이 1분기 점유율 80%대
10%대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점유율 80%대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플이 올해 1분기 9인치 이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 1억 3,800만 개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50%나 증가했다고 최근 집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출은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패널 시장에서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낸 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1분기 스마트폰 패널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평균 1%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80%로 1위를 수성했으며, 그리고 LG 디플이 8.8%, 중국 BOE가 5.8%로 3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지난번에 봤을 때 LG 디플이 OLED 시장에서 엄청 잘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8.8%밖에 되지 않고 삼성 디플이 1등, 그것도 80%로 압도적으로 1등이야. 자, 그거는 바로 이 수치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삼성 디플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9인치 이하 말고 10인치 이상 OLED 시장에서는 LG 디플이 1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차량용 OLED 시장에서는 LG 디플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삼성 디플은 작은 OLED 시장에서 1등, 그리고 LG 디플은 큰 OLED 시장에서 1등. 자, 다음입니다. 신규 확진 794명, 68일 만에 최다 새 거리두기 하루 앞에 확산세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완화가 되기에 딱 한 걸음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신규 확진이 확팍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기울까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슬금슬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900명, 1200명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긴 했지만요. 자, 그러니까 기리분들,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었다고 너무나 방심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점심에는 한번 다뤘었는데요. 한번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MBS부터 축소하는 2단계 테이퍼링 논의. 자, 미국 페드가 주택 저당 증권 MBS 매입 규모를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 기리분들, 테이퍼링이 뭐죠? 자산 매입 축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줄기를 콸콸콸 틀다가 이제 그거를 잠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을 잠글 때 한 번에 잠그면은 사람들이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줄기를 잠그는 걸 2단계로 나누는 2단계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등 돈풀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면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부터 축소하고 추후 국채 매입까지 줄여 돈풀기를 끝내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잠그는 게 아니라 일단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부터 축소, 그러니까 MBS 매입 규모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국채 매입까지 줄여 돈풀기를 끝내는 2단계로 나누는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미국의 주식은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불패입니다, 불패.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도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하죠. 과일 맛 없으면은 무조건 환불. 롯데마트 100% 맛보장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아마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일을 딱 큰맘 먹고 샀는데 안 그래도 요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까서 먹어봤는데, 야, 이거는 그냥 물이네 물,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뉴스를 가져오고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저 기릿이 불과 일주일 전에 겪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저 기릿은 저녁에 수박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하나로 마트에 가서 수박을 반통 잘라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사서 먹었는데 진짜 물이더라고요.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돈 아까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많이 나쁘죠. 하지만 롯데마트에서는 맛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과일이라도 당연히 맛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이 없다면 무조건 교환이랑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 길이 또 오늘 아니면 내일 롯데마트 가서 수박을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는지 기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여름휴가 특수 물 건너갔다. 영국 델타 변이의 하늘길 막혀.
자, 아래 차트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늘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요. 자, 영국 6월 코로나 확진자를 딱 보면은 1일에는 3,0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11일 정도가 지나니까 7,000명, 그리고 20일이 되니까 9,000명, 그리고 28일 이틀 전이죠. 그때는 22,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00명 정도면은 뭐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나라 기준에서는 평화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달 만에 확진자가 6배, 7개가 뛰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우리도 지금 현재 7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한 달 만에 몇천 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조심하자고요. 자,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미국과 유럽이 영국발 여행객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자, 원래 미국과 영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이 끝나기 전에 양국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정도에는 이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델타 변이가 엄청나게 휩쓸고 가면서 양국 회담이 늦으면 9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국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이 같은 기대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안 좋은 뉴스입니다. 역대급 붕괴 경고한 부자빠 저자 새 종목을 추천했다. 아마도 기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길이 또 주식 투자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이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를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 붕괴 대비해 가장 적기는 붕괴 직전이고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붕괴할 때라며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가능한 더 많은 금, 은, 비트코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다음 붕괴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주식을 다 팔 수는 없겠죠. 이 말이 틀릴 수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락을 계속 말한 사람 보고 인디언식 기우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맨날 주식이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번엔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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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거 봐요. 내 말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시각을 보는 게 가끔 제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억제제가 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리분들도 그냥 이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살면서 고친다. 요즘 인테리어 대세는 스피드. 코로나19 시대에 집콕 쪽의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벽이나 바닥 위에 건축 외장재를 덧붙이거나 끼우는 공법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혁신 시공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은 소비자들이 예전과 달리 이사를 하거나 집을 통째로 비우지 않더라도 현재 집에 그대로 살면서 부엌, 욕실, 특정 방 이런 일부 공간만 부분 시공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계속 이어서 보시자면은 한샘은 이달 말 비접착식 클릭형 마루 이노플러스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마루나 장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마루를 마치 퍼즐처럼 하나씩 끼워 맞추는 덧방 방식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당연히 이거겠죠. 철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집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단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KCC 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CC는 최근 욕실 시공 패키지 이지바스를 출시했는데요. 보통 욕실 시공은 벽이나 바닥에 일일이 타일을 붙이고 그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기 때문에 시공에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하지만 대형 사이즈의 보드 패널을 서로 맞붙이는 결합 방식인 히든 몰딩 공법을 활용해 빠르면은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 인테리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스피드라는 이 단어가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비닐 뽁뽁이 없앴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마켓이 뽁뽁이와 각종 비닐 등 부자재 사용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그 대신에 플라스틱 완충제가 없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이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문 앞에 가져다 놓는 일종의 정성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모든 배송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달 초 친환경 포장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재 없는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프리미엄 배송, 그러니까 정성 배송이죠. 이거를 선택한 소비자는 가면 갈수록 쭉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물건을 받는 소비자들도 뽁뽁이가 차라리 없고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세요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기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냉동식품이나 그런 걸 시키면은 야, 이 안에 들어있는 부자재가 내가 시킨 물건보다 많아,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들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인데요. 보냉백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나 주문한 그런 음식에 상처만 안 생기면 어떤 식으로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여가 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있네요. 몸값 2조 HK 이노엔 8월 상장 최대 6천억 정도를 공모할 거라고 합니다. 자, 한국콜마의 자회사 HK 이노엔이 다음 달 공모에 나선다. ST바이오센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조단위 대여들이 7월 줄줄이 일반 청약에 나서면서 기업 공개 IPO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 달 말에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리고 상장 예정은 8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고, 그리고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유통 가능 물량을 보자면 한 28%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HK 이노엔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바로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본업은 제약산업이며 전신은 CJ 헬스케어로 2018년 한국콜마가 CJ그룹으로부터 1조 3천억에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출시한 신약 K캡이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7월달 8월달은 이제 대여가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따상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따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공모주 투자를 해야겠죠. 자, 기리분들 슬슬 몸을 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살인적인 폭염, 열돔 현상에 47도 육박한 캐나다. 지금 최근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과 그리고 캐나다에서 열돔 현상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한 도시는 44.4도, 40도, 46.7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덥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로 더우니까 당연히 도로는 휘어지고 갈라지는 등 인프라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더위로 눈이 녹았기 때문에 홍수 경보도 발생할 정도라고 하네요. 자, 지구는 가면 갈수록 병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여름은 이번에 더울까요? 아니면 또 작년처럼 비가 계속 올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두 개의 기업을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우리 이 뉴스 기사 본 거 기억나시나요? 미국, 중국 태양광 수입 제한 검토,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 패널 원료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인 하나솔루션 OCI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세제 혜택도 하나솔루션과 OCI의 호재라고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해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실적 개선이 관건, 투자 의견 목표가 하락. 자, 하나금융투자는 한화솔루션에 대해 태양광 실적 부진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거는 매도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58,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90억 적자로 하향함에 따라 전사 실적 추정치가 낮아졌다며 향후 주가의 상승 여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의 실적 개선이 필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단기 실적 개선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며 태양광 실적 개선 시 투자 의견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리포트 때문일까요?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하나솔루션 3%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같은 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적은 리포트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리포트도 보시고 그리고 다른 리포트도 꼭 같이 읽어보시고 이제 기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도 알고 계시죠? 리포트가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주식의 목표가가 무려 50% 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농심 라면 판가 인상 시 이익 개선 전망.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금융투자네요. 하나금융투자는 농심에 대해 라면 판매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익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50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농심의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300억, 180억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의 기난, 비축 수요가 높아진 탓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그리고 54.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면 총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니, 그럼 이렇게 안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라면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익 규모는 커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농심의 마지막 국내 라면 판가 인상 시점은 2016년 12월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라면 가격이 5% 정도 인상이 될 경우 약 300억 정도의 이익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기준 연결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은 각각 27%, 20% 개선될 것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이나 판가 인상 가능성과 유의미한 해외 보폭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서 농심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무려 50만 원이라면은 지금부터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설령 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농심은 그거를 다 반영하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기릿은 아마 기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농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좀 느릴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6월이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달부터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